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결정력이 빛나는 토트넘이 오늘 23-24 시즌 EPL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전 11라운드에서 로메로와 우도기의 퇴장으로 첼시에게 1-4로 패한 토트넘은 무패 행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은 8승 2무 1패로 리그 2위에 올라 있었고, 반면 울버햄튼은 3승 3무 5패로 14위에 위치해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필드 위와 라커룸에서 압도적인 리더십과 EPL 최고의 골 결정력을 발휘하며 팀의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전의 패배는 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부주장이자 핵심 센터백인 로메로는 직접 퇴장을 당해 다음 3경기의 결장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주전 센터백 반더벤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더해 손흥민 선수를 공격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매디슨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 전 매디슨은 전 축구선수 존 테리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설전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 후 존 테리는 인스타그램에 첼시가 토트넘을 4-1로 이기고 데킬라가 있다면 결국 바에서 춤추고 노래하게 되는 밤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는 존 테리와 매디슨 사이의 설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 테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스쿨라이트에도 첼시가 토트넘을 4-1로 이기면 바에서 춤추고 노래하게 되지요라고 글을 올렸고, 매디슨은 11-11로 뛰었던 전반 15분까지는 눈을 감고 계셨나봐요 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존 테리는 16살 어린 토트넘 선수에게 뭐하는 거야? 레전드라고 부르기에 채통이 없어라며 비난했고, 매디슨에게는 경기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경기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야 라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맞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캡틴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4-3-4 포메이션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은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울버햄튼을 공략하며 상대 키퍼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전반 3분, 토트넘이 선제골로 앞서 나가며 손흥민의 효과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울버햄튼 수비진들이 손흥민의 슈팅 각을 막기 위해 그에게 2명을 배치하면서 다른 공간을 노출시켜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은 최근 EPL 경기에서 전략적인 노련함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초반,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받아 포로에게 연결했고, 이어 존슨에게 전달되어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이 득점 이후 울버햄튼의 공세에 다소 밀리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단 시 선수들을 모아 전술적인 부분을 지시하며 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끊임없는 스프린트와 압박으로 울버햄튼의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비록 로얄과 비수마의 패스 미스가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지만 다이오는 황희찬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토트넘의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전반 30분에는 황희찬과 존슨의 경합 상황에서 황희찬이 넘어지며 반칙을 시도했고, 이어 전반 33분에는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중반 이후 토트넘은 중원에서 밀리며 수비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격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공을 소유하고 패스를 시도했지만 울버햄튼의 강한 압박 수비에 토트넘 선수들은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함께 팀의 공격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중심축으로 활약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에메르송과의 탁월한 패스 교환 후 손흥민이 에메르송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었지만 아쉽게도 에메르송의 판단이 늦어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후반 5분에는 측면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드리블로 돌파하다 울버햄튼의 도슨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며 넘어졌지만 주심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어이없음을 표하며 주심을 바라봤지만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은 후반전에 더욱 거친 파울로 토트넘을 압박했고, 손흥민은 중원에서 공을 소유한 뒤 클루셉스키에게 예리한 전진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비록 토트넘이 중원에서 계속 밀렸지만 엔지 감독은 사르를 대신해 벤탄쿠르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후반 19분 황희찬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되었으나 다이어의 뛰어난 수비로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동료들에게 핵심적인 패스를 연결했지만 깔끔한 마무리가 나오지 않아 추가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영국의 스포츠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올 시즌 토트넘이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손흥민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전방 압박을 선도하는 주역입니다. 이번 시즌 그는 단순히 전방에서 공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의 패스 길을 예측하여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난 시즌의 케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팀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의 활약을 토트넘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한 팀으로 총 1920번의 스프린트 중 손흥민이 264회를 기록해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최고 속도는 시속 34.4km에 이르며 이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스프린트를 통해 상대의 방어 라인을 뚫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 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필요가 있는 선수로 평가되며 그의 리더십과 기술은 토트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앨런 시어러 전 레전드 축구 선수는 최근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잠재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이 만약 더 일찍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되었다면 득점왕 경쟁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손흥민을 원톱으로 이동시키라고 강조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러는 콘테 전 감독을 존중하나 지난 시즌 손흥민을 잘못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크로스용 선수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토트넘 감독인 엔지가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옮긴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이 그의 골 결정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메디슨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하차하고 오는 유로 2024 예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몰타와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예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메디슨은 팀에 남아 재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걱정을 더하고 있지만 메디슨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메디슨과 판더벤의 부상, 그리고 로메로의 퇴장 징계로 인해 토트넘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부재가 팀의 빌드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히려 그의 이탈이 손흥민의 공격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센터백 판더벤의 부재가 토트넘의 승리에 더 결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으로 인한 잠시 이탈이 예상되지만 그 전까지는 토트넘의 주요 공격 전략을 이끌어야 합니다. 토트넘이 다음으로 맞이할 상대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올 시즌 아스톤 빌라는 탁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득점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3-24 시즌 EPL 13라운드에서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통해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리더십과 기술이 이번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